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온에어 이정수 이사. 네, 이상민 팀장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주 태영건설 PF 관련된 기사를 다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변경안이 또 나왔어. 네, 태영건설로 마련했던 PF 대출 관련 기사입니다. 이제 PF 구조 개선 방안을 현행 자기자본 5에서 10% 수준을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이네요. 그러면은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거네.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서 금리가 오르거나 경제 침체 시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이제 대출 이자 비용을 줄여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개선안입니다. 분양가 상승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 대출 이자 줄인 걸로 분양 가격을 내릴 수 있을까? 이제 금융 비용을 좀 줄여서 분양가를 조금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앞으로는 자기 자본을 결국에는 더 태워서 PF를 일으키라는 거고, 근데 자본금을 올렸으니까 이자 부담이 적다고 그거를 분양가로 낮출 것 같진 않고, 내 돈 들여서 자본금을 더 넣는 건데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PF 조달에 따른 금융 비용을 낮춰서 이제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매력적일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초기 자본을 기존 5에서 10%에서 이제 20%로 늘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내가 물어보는데 다시 물어본 거지. 네. 아무튼 자기 자본을 늘리라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은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무래도 그동안 5에서 10% 정도의 이제 사업비를 가지고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어서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방안이 추진된다면 자기 자본을 이제 사업 비중을 20%나 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가 충당해야 할 자기 자본 이제 대비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기에 이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이 감소할 텐데, 그럼 2년, 3년 뒤에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위 방안에 공급 절벽 대책 방안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23년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한 자산가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22년 대비해서는 7.7% 증가했고 22년도에도 각각 10% 이상씩 증가를 했다. 이런 기사인데, 근데 기사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신규 거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야. 금융자산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최근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산 규모가 증가했다는 거지, 투자량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기사는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파트에 이제 투자를 해놨으니까 그를 통한 자산 증식도 돈을 버는 개념이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기사를 보면 이제 부자들의 총 자산이 이제 부동산 56%, 금융자산 38%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사님? 그래서 맞춘 거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부자의 기준은 나는 임대료든 이자든 받아서 좀 지출하면서 넉넉하게 좀 삶을 살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수준이 됐을 때. 상민 팀장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부자지 않을까. 같은 얘기네. 그렇죠. 네, 다음 기사입니다. 보니까 중국에서 집 사면 아내를 준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딸 아빠인데 무슨 소리야? 함정 좀 파지 마. 아니.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올라온 좀 허위 광고였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은 현재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적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반면에 미국 부동산은 이번에 좀 큰 규모의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1조 3천억의 맨하탄 건물 매입건인데 구찌 브랜드가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 근데 구찌라는 회사로 산 게 아니라 모 기업이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모 기업이 뭔지? 이제 프랑스의 럭셔리 패션 기업의 캐링입니다. 캐링은 최근 몇 년간 파리, 도쿄 주요 도심지의 건물도 매입했습니다. 캐링의 브랜드로는 구찌, 발렌시아가, 생로랑 등이 있습니다. 이사님은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자꾸. 저는 에르메스? 상민 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저는 제가 명품이라서. 네.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부동산들은 현재 디폴트 우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디폴트라는 거는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불가결하다라고 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제발 좀 금리가 사실 현업에서도 저희한테 좀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다음 기사인데요. 이제 뭐 성수동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기사입니다. 뭐 2년 새에 무려 임대료가 40%가 올랐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은 조금 어떠신지? 뭐 나는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있었고 상권이 좀 발달했다는 증거라고 보고, 근데 또 반면에 이 부분은 임차인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봐. 네, 맞아요. 뭐 유명세를 타고 인기몰이를 한 상권일수록 이게 크죠. 약간 이게 유행 같아요. 뭐 가로수길, 경리단길, 연남동도 뭐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가로수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수길의 임대료를 진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은 상권이 너무 좋아졌고 임대료에서 마이너스가 좀 생기더라도 홍보 목적에서 유지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 뭐 안테나 샵이라고도 하죠. 알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안테나 샵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고객 반응을 빠르게 캐치해서 뭐 제품의 전략이나 홍보를 위한 전략적인 매장이라는 거. 다음 기사입니다. 제주도도 중국인 소유가 좀 많다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제주도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 뭐 일전에 제주도에 뭐 10억 투자하면 뭐 5년 지나면 이제 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 모든 부동산이 아니야. 보니까 알아보니까 관광 숙박 시설, 리조트 같은 거. 이게 오해가 생기면서 제주도도 이제 중국 땅이 되겠다고 한 거네요. 이 모든 토지 건물이 아닌데. 그치. 아무튼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안 좋고 매도인들 매수인들 사이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지켜보시는 편인데 자국민의 분위기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외국 자본 유입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격 상승에도 반영을 주지 않을까 싶어. 아, 맞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외국 회사에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고 시장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시 되찾아오는 것도 있었죠. 여의도에 있는 대우증권. 그게 상당히 좀 옛날 일이긴 하지만 리먼 터지고 뭐 2001년도쯤에 480억에 골드만에 넘기고 7년 뒤에 1,807억으로 다시 매입해서 되찾아온 케이스도 있었어. 뭐 아무튼 누군가에겐 위기일 땐 또 누구한테는 기회네요. 그치. 이사님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세계 1위 초고층 빌딩이랍니다. 두바이 있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이게 저희 그 삼성물산이 지었답니다. 뭐 제가 어깨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보면 건물은 우리나라 좀 잘 짓는 것 같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한번 놀러 갔었는데 마리나베이 1박 해본 적도 있고 엄청 좋았고, 그것도 세계적인 건설 회사가 한 14개가 붙어서 도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해냈다는 얘기도 들었고. 역시. 마지막 기사입니다. 요즘 물가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네, 물가 상승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우리 회사 지금 강남에 있잖아. 소주값, 맥주값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요즘 뭐 소주 6,000원, 7,000원? 맥주는 그보다 좀 더 비싸죠. 진짜 많이 비싸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나 20대 초반에는 짜장면 가게 그 홀에서 먹는 거라고 그러잖아. 홀에서 먹으면 한 2,000원, 2,500원 이렇게 먹고, 뭐 김밥 천국 뭐 이런 데 가면 그냥 한 줄에 1,000원. 뭐 그쵸. 그때 생각해 보면 저도 뭐 10,000원 정도로 이제 점심 뭐 한 4,000원 먹고 뭐 가서 남은 돈으로 PC방 가고 과자도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와,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렇게만 봐도 옛날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라는 것을 보면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에 비교를 해보면 정말 차이가 좀 클 것 같아. 네, 뭐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나 강남역만 봐도 뭐 10년 전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뭐 엄청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때 대출을 받고 투자하고 건물 사시고 하신 분들과 좀 극단적인 비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무서워서 우리 가끔씩 고객분들 만나 뵙다 보면 이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겁내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은행이 가장 안전한 줄 알고 은행에 넣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뭐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의견을 드리자면 뭐 지금 계속 언급된 것처럼 현금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예, 투자하신 분은 그 현금의 가치를 지킨 거고 은행에 이제 넣어두신 분들은 뭐 손해를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나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동산 회사가 좀 사실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정보도 많아졌고 많이 투명해졌어. 그래서 느끼는 거는 고객분들도 많이 똑똑해졌고 현명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 요즘 그걸 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지. 네, 뭐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바이고요. 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공감을 하신다면 뭐 언제든지 문 두드려 주세요. 뭐 아파트 보듯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요즘 건물 투자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4년 1월 빌딩 온 에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